두꺼운 겉옷을 걷자 드러나는 그녀의 고민. 바로 팔다리에 반해 유난히 심각하게 불어난 뱃살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살이 많이 쪘어도 52kg에서 53kg를 유지를 했어요. 그런데 40대에 들어서고 갱년기에 들어서면서 살이 찌기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느덧 보니까 제가 30kg가 더 쪄 있는 상태가 돼 있습니다. 다이어트와는 거리가 멀었던 젊은 날의 그녀. 40대에 접어들면서 그녀의 몸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아유, 오늘 운동 많이 살이 찌고 나서부터 매일 체중을 기록하는 게 습관이 됐다는 연중 씨. 어디 한번 재봅시다. 운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체중을 재보는데요. 그녀의 체중은 79.1kg. 체지방률과 내장지방 지수 또한 표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부 비만의 기준이 되는 허리둘레도 측정한 결과 무려 113cm. 연중 씨는 팔다리에 반해 몸통이 비대해지는 일명 거미형 체형으로 보이는데요. 대한민국 중년 여성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거미형 몸매. 이 배로 복부에 지방이 과도하게 쌓이면서 허리와 무릎에 무리가 가는 건 물론 체형까지 망가져 외모에 대한 자존감까지 무너뜨리는데요. 그녀 역시 나이보다 들어 보이는 외모 때문에 우울감도 커져만 갑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이게 살이 너무 쪄가지고 거울을 보기 싫어요. 옷을 입으면 그래도 조금 모양새가 나와야 되는데 거울만 보면 계속 한숨이 나요. 하루하루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난 뱃살 때문에 건강에도 하나둘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살이 찌면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고지혈증이랑 그리고 이게 고혈압이라서 혈압을 낮춰주는 약을 먹어요. 비만 합병증으로 혈관 건강에 문제가 생겨 약을 복용해야 하는 상태까지 이른 연중 씨. 건강에는 누구보다 자신 있던 그녀였기에 현재의 모습이 그저 낯설기만 합니다. 그녀의 약상자를 가득 채운 또 한 가지, 바로 대장 질환에 필요한 약들인데요. 변비도 생기기도 하고 또 잘못 먹으면은 또 설사도 자주 하고 그래서 화장실을 불규칙적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지금은 스트레스를 조금만 받아도 복통이 오고 그리고 배가 많이 불편감이 들어요. 뱃살이 늘면서 이전엔 없었던 대장 질환까지 생겼다는 그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고통 때문에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고 합니다. 나이가 드는 게 슬프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건강을 해쳐져 있는 것 자체가 많이 슬퍼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은 것을 잃고만 연중 씨. 대체 그녀의 건강은 어떤 상태일까? 자세한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함께 병원을 찾아 몇 가지 검사를 진행해 봤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쪽에 앉으세요. 오늘 여기 CT를 했었는데 이게 지방을 보는 검사잖아요. 네. 자, 한번 보세요. 이 부피가 이 색깔이 이제 분홍색으로 돼 있는 게 지방이거든요. 네. 내장 지방도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렇죠? 네. 보통 피하 지방에 비해서 내장 지방의 퍼센티지가 40%가 넘었을 때는 내장 지방형 비만이라고 하거든요. 69%를 차지하고 있죠. 진단 결과는 심각한 수준의 내장지방형 비만. 표준보다 약 1.5배가 넘는 내장지방이 그녀의 장기를 뒤덮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문제는 이런 내장지방이 생명에 위협적인 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비만이 있는 분들은 결국 혈관에 콜레스테롤 쌓이는 문제가 좀 핵심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대부분의 혈관이 막히면 그때 산소 공급이 안 되면서 심장 세포들이 죽게 되는 현상. 이것이 바로 심근경색증이죠. 그래서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
충격적인 결과에 눈앞이 캄캄해진 연중 씨. 이 내장 비만에 의해서 갑자기 죽을 수 있다는 거가 굉장히 심각한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막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노화 시기를 멈출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이번엔 식탁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평소 다이어트를 위해 나름의 식단을 지키고 있다는데요. 양을 줄이고 탄수화물 줄이는 선에서 다이어트 식단을 챙기고 있어요. 탄수화물 양을 줄인 대신 단백질 양을 늘린 그녀만의 다이어트 식단. 소고기 샐러드에 키토 김밥까지. 영양소를 골고루 챙긴 연중 씨의 식탁이 완성됐습니다. 좋아하는 음식도 포기해가며 다이어트 식단을 유지한 지도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그녀의 건강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살 빼려고 양도 줄이고 살 빼는데 도움이 되는 식재료를 찾아 챙겨 먹으면서 운동도 같이 하는데요. 살이 쉽게 안 빠지고 있어요. 양을 줄이면 화장실도 잘 못 가게 되고 장 건강도 더 안 좋아지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살이 쉽게 빠지지 않는다는 연중 씨. 대체 원인이 뭘까요? 사례자분의 경우 젊었을 땐 표준 체중에다가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이셨는데 나이가 들면서 살이 찌고 식단과 운동으로도 체중 관리가 잘 되지 않고 계신데요. 이처럼 나이가 들면서 체형이 바뀌고 식단과 운동 등 꾸준히 관리를 함에도 이유 없이 살이 찌고 건강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장내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이 깨진 건 아닌지 대장 내 미생물 불균형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강도 높은 운동과 적은 양의 식사에도 살이 잘 빠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대장 내 미생물의 불균형. 그렇다면 연중 씨의 대장 내 미생물 균형 상태는 어떨까요? 검사 결과 유익균에 반해 유해균 비율이 높은 불균형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사례자분의 장내 미생물 균형을 검사해 본 결과 신체 대사 전반 기능에 도움을 주는 유익균보다 유해균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유해균은 소위 비만균이라고 불리는 체내 지방을 과하게 생성하도록 만들어 비만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비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장 내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 우리 몸의 제2의 뇌라 불리는 장에는 약 100조 이상의 균이 살고 있는데 신체의 소화, 흡수, 면역, 호르몬 분비 등 다양한 기능에 관여합니다. 이런 기능에 따라 장내 세균은 유익균과 유해균으로 나뉘는데요. 유해균의 비율이 높아지면 노화를 촉진시키고 활성산소를 유발해 각종 질병을 키우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대장도 노화함에 따라 대장 내 유해균의 비율이 높아지는데 중년 여성일수록 대장 내 유해균 번식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장은 신체에서 유일하게 노폐물을 배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대장도 여느 신체 기관처럼 노화하게 됩니다. 이런 노폐물로 인한 오염과 독소 때문에 유해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는데요. 특히 여성의 경우 완경기 이후 노화가 가속화되면서 유해균의 비율이 더욱더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장 내에 존재하는 수많은 유해균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장내 미생물 유해균 중에서도 소위 강력한 비만균이라 불리는 퍼미큐티스 균이 있습니다. 퍼미큐티스 균은 대장에 서식하며 주로 지방과 단백질을 먹이로 성장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지방의 흡수를 촉진하는 환경으로 만드는 데 일조합니다. 장내 염증을 지속적으로 유발해 체내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지방세포의 잉여 축적을 유발하면서 불필요한 노폐물과 독소를 생성해 신진대사를 방해하는 데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화가 찾아오는 과정에서 복부를 시작으로 서서히 살이 찌는 이유. 지방 흡수를 촉진하는 일명 비만균, 퍼미큐티스균의 증식 때문인데요. 대장 내에 서식하는 가장 강력한 비만균으로 우리가 섭취한 영양분을 과도하게 체내 지방으로 저장하면서 과체중을 유도하는 유해균입니다. 대장 건강을 지켜내기 위해서 유익균 관리가 중요한데요. 소장은 소화기관과 연결이 되어 있어
위산이 장내를 청소해 관리가 되지만 대장은 그렇지 않아 쉽게 노화되기 때문에 유해균이 번식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대장 속 퍼미큐티스균과 같은 유해균이 과하게 증식하면 지방과 염증을 축적시켜 비만은 물론 대장암까지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한국인의 대장암 발병률은 세계 1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대장암의 가장 강력한 단일 위험 인자는 복부 비만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노화하는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관리해 비만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나이가 들면서 이유 없이 살이 찌기 시작했다면 대장 내 미생물 균형이 무너진 건 아닐까 의심해 봐야 합니다.